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몇 개월 살았을 뿐인데 전보다 인상이 훨씬 좋아지고 깔끔해진 비포 애프터 영상입니다. 분명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바뀐 건지 딱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느낌이 확 다르죠. 스타일리시해지고 더 멋있어졌습니다. 마치 관상 자체가 바뀐 것처럼요. 실제로 요즘 외국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한국에서 살면 외모가 예뻐지고 잘생겨진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틱톡에서는 한국에 오기 전후 사진을 올리는 챌린지도 있죠. 이걸 본 사람들은 다들 놀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한국에 가면 얼굴이 변할까? 관상까지 바뀌는 게 진짜 가능해? 사실 의사인 제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처음엔 화장법이나 스타일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진료실에서도 외국분들을 많이 뵙는데 한국에 오랜 기간 머문 외국인의 모습은 확실히 뭔가 다르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눈빛이 더 또렷하고 생기가 있고 얼굴의 중심이 딱 잡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면 관상이 바뀌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전체적인 얼굴의 느낌이 바뀌는 이유는 총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표정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표정 근육이 습관처럼 반복되면 형태 자체가 바뀌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화에서는 입을 크게 벌려 웃거나 눈썹을 위로 치켜 뜨는 표정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마나 팔자, 입가 쪽 주름이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경우가 많죠. 반면 한국에서는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 절제된 표현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반복되면 얼굴 근육 자체가 그 방향으로 굳어가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오래 머문 외국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표정 짓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얼굴의 인상까지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오랜 시간 생활한 한국인들도 특유의 외국에서 살다 온 느낌이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각 나라의 문화에 스며들어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된 표정 근육이 외모에 영향을 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뮤잉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뷰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턱선을 정리하고 싶을 땐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턱을 위로 올리는 운동법입니다. 이 뮤잉에서 나오는 동작이 한국어에 많이 들어있는 혀의 움직임과 많이 비슷하다고 해요. 혀의 턱 근육을 많이 쓰는 언어일수록 하관 라인이 정돈되는데요. 한국어는 입을 넓게 벌릴 필요가 없고 짧고 정제된 소리를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입 안쪽, 특히 혀와 턱 안쪽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매일 쓰는 외국인들은 단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얼굴 아래 라인이 자연스럽게 정돈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한국어 근육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언어로 어떻게 말하냐도 얼굴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세 번째는 미간에 힘을 주는 습관입니다. 미간에 힘을 주면 주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찌푸리듯 강하게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빛을 또렷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세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정도의 긴장감을 의미해요. 특히 미간에 가볍게 힘이 들어가면 이마가 과하게 들리지 않아 오히려 이마 주름이 줄어들고 눈빛이 또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얼굴의 나이는 주름보다 눈빛이 좌우한다는 건데요.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안광입니다. 눈에서 나오는 생기 있는 에너지, 일명 눈빛의 힘이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또렷한 눈매와 반짝이는 눈빛이 동안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동안으로 잘 알려진 배우 박보영 님도 맑고 총명한 눈빛 덕분에 더욱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 안광은 사람을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게도 만듭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연예인 기욤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깜짝 놀란다고요. 실제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람의 나이를 맞춰보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들 나이는 최소 10에서 20년은 어려 보여 전혀 짐작이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뿐만 아니라 눈빛까지 젊어 보여서 외국인들이 더 어리게 보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네 번째는 식습관과 생활환경의 영향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래 머물며 달라지는 건 단순히 얼굴 근육뿐만이 아닙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처럼 발효식품 중심의 식단, 높은 위생기준, 외모와 단정함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 이 모든 것이 피부 상태나 인상 변화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발효식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도와주고 피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반찬들을 거의 매일 먹게 되죠. 내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얼굴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다음은 외모에 대한 압박입니다. 한국은 대체로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죠. 실제로 한 외국인 유튜버는 한국에 와서 사람들의 멋진 스타일을 보고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외모 관리 루틴을 따라하게 됩니다. 요즘은 K-뷰티의 영향력이 워낙 커져서 해외에서도 한국 뷰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다섯 번째는 자세와 생활 습관입니다. 사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분위기죠. 엘리베이터만 봐도 거울이 다 붙어 있고 길을 걸을 때도 타인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깨를 펴고 걸음걸이를 신경 쓰게 됩니다. 표정도 더 관리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얼굴 전체의 분위기까지 달라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물론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투로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그게 얼굴에 고스란히 남는 거죠. 굳이 무언가 대단한 걸 바꾸지 않아도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거울을 보면서 내 표정은 괜찮은지, 자세는 너무 구부정하지 않은지 이런 걸 한 번씩만 점검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얼굴이 그리고 내가 주는 인상이 더 좋아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차오르게 하는 닥터 차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